당시 12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장까지 들어갔던 네.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현역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의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간 그런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이 국민들께는 굉장히 깊게 각인되어 있는데 지금 그 모습마저도 후회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많은 질문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지금 한동훈 대표가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그리고 당시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 그 상황을 역시 후회하느냐. 한동훈 대표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급해요, 항상. 급하고 또 언론을 좀 이용합니다. 저 장면 보십시오. 뒤에 수많은 사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할 말 다 해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뒤에 입고서 저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본인의 설정된 그 시간 안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가 나온다고 한다면 본인이 볼 때 이 시간에서 이 한도 내에서 내가 이걸 해명하겠다는 어떤 네.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은 뭐냐면 본인이 설정한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도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진정성이 있거든요. 사실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 내란을 자백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승규 의원 뭐 하는 거야 내려와라고 얘기, 이철규 의원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모습 보셨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격했다라는 그 당시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얘기를 보면 살짝 좀 후회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이 내란 자백했다는 내 발언 안 했어야 했는데라는 얘기를 이번에 책 안에 넣었다라는 거죠. 사실 김진욱 대변인님, 한 전 대표 입장에선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제 대선에도 이제 참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당내 의원들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후회와 같은 그런 네. 이제 메시지를 낸 거 아닙니까? 어젠가 김상욱 의원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 울산에. 계시죠? 예, 친한계의 단톡방에서 쫓겨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던데 김상욱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한계가 친윤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책에 나온 내용도 내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후회성 발언을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한동훈 대표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이 스탠스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좀 그 많은 분들에게 헷갈림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거기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지 또는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12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장까지 들어갔던 네.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현역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의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간 그런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이 국민들께는 굉장히 깊게 각인되어 있는데 지금 그 모습마저도 후회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많은 질문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지금 한동훈 대표가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그리고 당시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 그 상황을 역시 후회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좀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은 김상욱,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친한계로 분류가 된 김상욱 의원의 얘기를 좀 빌어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란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지금 친한계가 친윤계와 약간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게 친한계가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고 또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상대가 있는 문제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친한계와 친윤계 관계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같은 방향, 목적이 같으면 그럴 수 있죠. 네. 국민이 원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영상으로 본
그 장면이 뭐냐면 원래 원내대표 있던 선거 있는 경선 있는 자리인데 네. 그 자리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6일 날 홍장원 1차장의 메모와 그 곽정근 전 사령관의 여러 가지 어떤 진술이 네. 현재 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에 의해서 여권이 분열됐다는 어떤 지금의 어떤 자성이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급해요, 항상. 급하고 또 언론을 좀 이용합니다. 저 장면 보십시오. 뒤에 수많은 사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할 말 다 해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뒤에 입고서 저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본인의 설정된 그 시간 안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가 나온다고 한다면 본인이 볼 때 이 시간에서 이 한도 내에서 내가 이걸 해명하겠다는 어떤 네.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은 뭐냐면 본인이 설정한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도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관련해서도 자기가 책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당대표 관계 속에서 굉장히 선을 그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선을 근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공과가 다 묻어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도적인 어떤 행위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 후회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 그리고 뭔가 손을 내미는 듯한 이런 제스처. 근데 이게 내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사과를 하고 손을 내밀고 싶다고 내 시간에 맞춰서 내민다고 이게 되는 것이냐.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서 내밀어야 상대방도 잡을지 말지 고민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친한 친윤계가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도 지금 살짝 좀 드는데 아까 들으셨죠? 이 총장에서 강승규 의원 뭐 하는 거야? 내려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저 사건이 또 계기가 돼서 한동훈 전 대표 실제로 대표직 이 위원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대표직에서. 근데 관련해서 사실 그 전에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대표가 됐는데 비대위원장도 사실 못할 뻔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출간한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이윤 법무장관 사퇴 비대위원장 포기 요구.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윤은 윤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2023년 12월에 그때 법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아주 공개적으로 만연해 있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하지 마라, 포기해라 라고 사람을 보내서 요구를 해왔다라는 게 어제 책 내용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조선일보 보도에 여당 관계자 멘트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익명으로 나왔는데 그때 대통령이 그 멘트를 제가 한 것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이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걸로 잘못 알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한 전 대표는 제가 확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서 황당했다며 사퇴 요구를 받고 나서 몇 시간 뒤 김 여사가 문자로 잘못 알았고 미안하다고 보내왔다라고 말했다. 당시 김 여사는 한 전 대표가 밝힌 사퇴 의사도 철회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책 내용을 얘기를 보면 조선일보에 어떤 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김 여사 특검을 여당에서 총선이 끝나면 뭔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익명 관계자 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멘트라고 윤 대통령이 오해해서 법무부 장관도 그만하고 비대위원장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김 여사가 문자로 아이고 이거 오해한 거였네요. 미안합니다라는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라는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실 두 가지죠. 김 여사 특검 관련해서 20년지기 한동훈 대표를 쳐낼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냐. 그리고 잘못 알고 수습하는 전화를 김 여사가 문자로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이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일 수 있는 건데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금도 야당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건데 그렇죠.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좋아할 남편은 없긴 합니다만 이게 20년 지기 후배와의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연을 끊을 정도의 상황인 건데 그 정도로 허용할 수 없는 범주라고 봐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세간에서는 이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명태균 씨 사건, 네. 명태균 게이트 이것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발동된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당시에 이 김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과 같았을 것이고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용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2023년도 12월 달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이제 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서 된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당신 그만둬라고 얘기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단초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찬성할 것 같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대목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사실은 그때부터 윤한 갈등의 시작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24년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몇 차 윤한 갈등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뭐 N차 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갈등 이것이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체급을 키워놓은 건데 과연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에 과연 그것이 통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호한 결별 이걸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책에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일관성은 좀 부족해 보여요.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 쪽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또는 네. 지금처럼 이런 그 모습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 내용 뭐 이런들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앞으로 스탠스를 어느 쪽으로 잡아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책 내용에 친윤과 뭐 가지고 좀 관계 개선을 하려는 거냐 아니면 완전히 뭔가 확실하게 대립 구도를 갖고 이 명확하게 좀 선을 긋고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려는 거냐 여부가 좀 구분이 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2023년 12월 말 김여사 특검법을 여당이 수용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이엔 이미 좀 갈등의 골이 좀 깊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김기영 대변인님 분명히 또 김 여사가 연락을 해서 오해였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그럼 드는 생각이 오해는 윤 대통령이 했는데 왜 김 여사가 또 연락을 하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대통령이 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뭐냐면 저도 뭐 기자를 했었고 뭐 지금 뭐 당협위원장 대변인을 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과의 어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할 말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글로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근데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뭔가 잘 해보고자 후회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갈짓잡 행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급한 거예요. 뭔가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있을 때 본인이 뭔가 공간을 차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선을 그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다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저는 국민의힘의 아주 훌륭한 자산입니다.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매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당대표나 지금도 만약에 조기 대선 되면 본인이 대권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매달 시험을 볼 때 매번 내가 100점 맞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1등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해야지만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라는 거는 본인이 먼저 앞서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해석, 그거에 대한 어떤 인정이 아직까지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누가 더 깊게 널리 아니면 폭넓게 보느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때로는 참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의총장 가가지고 저때 저런 말을 하면 안 됐다. 계엄을 내가 했느냐? 아니면 투표를 내가 했느냐? 당신들이 하자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 후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책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스탠스가 잘 모르겠다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친윤계랑 관계를 모색하고 싶은 건지 이런 뒷얘기를 다 책에 썼다라는 건 이건 이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이제는 뭐 다리를 건넜다라고 생각을 해서 뒷얘기를 온전히 다 책에 담은 것이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스탠스가 어떤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른바 헤어질 결심을 했죠. 근데 했다. 너무 뭐랄까요? 그 감정이 많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다 보면 네. 당사자의 문제도 있지만 보는 사람들, 그게 당원일 수도 있고 국민들도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 헤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탄핵, 이 탄핵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그게 온전하게 국회에서는 사기 탄핵 아닙니까? 내란 혐의로 했다가 헌재 가서는 내란 혐의를 쏙 뺐어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거칠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확보돼 있느냐, 방어권이 보장됐느냐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비해서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탄핵에 대한 입장도 많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헤어질지에 대한 거는 뭐 입장은 있겠지만 조금 계속 조금 종잡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헤어질 결심을 했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윤 대통령과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갈 생각을 아예 이제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 강을 건넜다.